지금 회사 신입 후배들 20대 시드머니 5천 이하는 기다리라고 하는 게 맞을까요? 녹화할 때 말씀드렸죠. 여기 다 나오네 오늘. 네. 부모님한테 여쭤보셔서요. 결혼자금 혹시 지원해 주려고 마련해 주신 거 있다 그러면 그거 땡겨서 대출 이빠이 받아서 집 사시라고 하세요. 뺨 맞는 거 아니에요? 상속 미리 해주십시오. 증여로 땡겨주십시오. 뭐 이런 거. 아니 집까지 오를 것 같으니까 미리 한다고 해야지. 그 설득은 뭐 본인들의 몫이고 그렇게 하셔서 그러면 이제 대출이자 어떻게 감당하나요? 시드머니도 없고 월급도 애매한데 그럴 때는 이제 방 2개 쉐어하우스 돌리시면 됩니다. 1인실로. 1인실은 수요 엄청 많거든요. 네. 쉐어하우스 2개 돌리시면 돼요. 그래서 걔네들한테 받는 월세로 이자 내면서 버티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제 그런 상황까지는 안 된다. 진짜 가용자금이 5천 이하 정도밖에 안 된다. 5천 이하다. 라고 하면은 사실 지금은 다른 방식으로 좀 불리셔서 와야죠. 5천으로 살 수 있는 괜찮은 지역의 아파트가 없어요. 5천 갖다 뭐 신용대출 다 받는다 하더라도 5억짜리를 채 사기가 힘들 텐데 그런 데는 아까 지방의 1억 이하 아파트처럼 크게 오를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지켜보시는 게 맞아요. 지켜보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좀 더 열심히 모으시는 걸. 네, 제가 늘 블로그에다 말씀드리잖아요. 몸테크. 네. 열심히 내 실력 내공 쌓고 맞아요. 부업이나 절약 그런 쪽으로 해서 때를 기다리는 게 맞지 않나 싶고요. 저는 사실 다른 부동산뿐만 아니라 다른 그러니까 토지를 공부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고요. 사실 토지도 소액으로 하시는 분들 꽤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 강의 들어보시고 경험 삼아 토지를 해보시는 것도 방법이고 그게 아니면은 또 어떤 다른 수익 창출 쪽으로 네. 생각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아직 경험이 없는 불인입니다. 핑계일 수도 있겠지만 법인을 해서 투자를 시작해보려고 했는데 초보라 규제가 무섭습니다. 지방에 살고요. 저 같은 초보자들은 지금 어떤 투자를 해야 될까요? 자금에 따라 다르시죠. 그렇죠. 자금 규모를 좀 올려주십시오. 1.5억이 신용대출 포함이 아니시면 지금이라도 저는 이게 지금 서울에 6억짜리 7억짜리가 많이 없어졌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씨가 말랐다고. 근데 그게 저는 곧 그 서울 인근 지역까지로 다 퍼질 거라고 봐요. 왜냐면 서울에서 6, 7억짜리가 없어졌다는 소리는 이제 서울에 출퇴근할 수 있는 대로 이사 갈 수밖에 없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쪽을 선점하시는 것도 방법이고 지금 올 현금입니다. 올 현금. 올 현금? 네. 그러면은 무조건 서울에서는 사실 이 금액 갖다가 신용대출을 받으셔도 크게 좋은 거 못 잡으실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제가 봤을 때 한 6억, 7억 많이 잡아야 그 정도 선에서 매수가 가능하실 것 같은데 그 정도 금액으로 서울에 접근성이 있는 거 한마디로 지하철이 서울에 있는 일자리로 연결되는 지하철 노선에 있는 역세권이라든가 이런 지역들 위주로 조금 구축이라도 괜찮습니다. 10년 정도 된 이런 아파트도 괜찮거든요. 2010년식 이런 것들. 그런 것들에서 한 7억 정도 되는 선들, 6, 7억 선 정도의 아파트들 선점해 놓으시면 제가 봤을 때 그 서울에서의 6, 7억 씨가 마르는 그 바람이 저는 수도권까지 넘어올 거라고 보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투자가 어려워진 시장이 이제 마무리하기 때문에 이게 대부분의 분들이 결국에는 가격적인 질문이에요. 가격이 앞으로 오를 거냐 내릴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인데 그거를 사실 자기 인사이트를 가지고 보시면 어느 정도 보이시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수도권에 보는 거는 투자가 어려워졌을 뿐이지 결국에는 오를 거다. 저는 어느 정도 2급, 3급까지도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죠. 오를 거라고 봐요. 수도권은. 그게 제 포지션이고 거기서 이제 공급이 많은 일부 지역들 수도권에서도 그런 지역들에서는 신축 위주로 오르고 좀 빠지는 것들은 여전히 안 오를 거다. 이 정도가 제가 보는 수도권에 대한 전망이거든요. 요 논리를 지방에도 똑같이 대입시키시면 저는 거의 비슷한 논리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내 지역이 그러면 공급이 어떻고 지금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와 있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 투자 물건이 신축인지 구축인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셔서 제 논리에 맞춰서 생각해 보시면 답이 어느 정도 나오실 거라고 봐요. 규제 전 청주 같은 느낌이네요. 예. 그런 걸 고민할 때 맞습니다. 청주를 공부해 보시면 아마 좀 그게 힌트가 되지 않을까. 일단 부럽습니다. 1.5 올 현금. 그러게. 네. 생활형 숙박시설은요, 겨우 오피스텔이랑 크게 다를 바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실질적으로. 네, 생수기. 그러면 봤을 때, 자, 내가 집을 사러 갑니다. 부동산에서 생수기 매물이 하나 있대요. 그리고 아파트가 매물이 하나 있대요. 뭐 보러 가시겠어요? 아파트요. 당연히 아파트죠. 그거랑 똑같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사는 거에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한테 팔지를 고민하셔야 돼요. 맞습니다. 그러면 나도 갔을 때 생활형 숙박시설을 먼저 보여달라고 안 하는데 그거는 투자자한테만 팔 수 있는 물건이에요. 제가 봤을 때. 부동산 투자에서 저희 물건을 마지막에 받아줄 사람은 결국 실수요자예요. 실수요자가 과연 이 물건을 내 걸 찾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실수요자라면은 정말 돈이 없으면 생숙에서 전세를 살거나 월세 살면서 중잣돈을 모으지 생숙을 매수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라면. 분양형 호텔 느낌도 좀 나고요. 네. 서울 상승장 후반부가 대책으로 인해 길어지는 느낌인데요. 요즘 느끼기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서울 아파트를 원하는 것 같은데 서울 불패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줄고 하락장으로 변경될 시기 뭐 꺾이는 거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운영하는, 그러니까 후랭이 TV에서 홍보하는 그 임장만 단톡방 말고 저희 부열공 수강생분들 단톡방에 제가 공유했던 그 링크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2007년도에 복부인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부동산 투자하는 가정주부들 대상으로 해서 인터뷰한 거를 이제는 모아놓은 동아일보 기사였거든요. 근데 그때도 2007년도에도 다들 앞으로 더 오를 것 같다, 막 그때 뭐 한남 뉴타운을 뭐 그래서 얼마에 샀다, 막 이런 얘기들이 막 나와요. 그리고 뭐 남편은 부동산을 몰라서 내가 투자를 막 몇 개를 못했다, 이제 남편한테 안 물어보고 할 거다, 막 이런 얘기들이 엄청 장밋빛 전망들이 나오거든요. 네. 근데 결국 2008년도에 꺾였죠. 사실 2007년도에도 2007년부터 공급 물량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공급이 많아서 꺾였다고 보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2008년도에 꺾였던 이유는 일단은 서프라임 모기지가 있었어요. 근데 서프라임 모기지 때문만에 꺾이지는 저는 않았다고 봐요. 요거는 일종의 한 가지의 변수였고, 여기에 이명박 정권이 수도권의 대출이 또 규제를 했어요. 유동성을 묶었죠. 왜냐면 그 노무현 대통령 때는 그 유동성 규제가 좀 늦게 들어왔어요. 수도권 규제가 들어갔고, 그 양도세 규제가 풀리면서, 양도세 중과가 풀리면서 시장에 매물이 일시적으로 쏟아져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아까 임대사업자 4년 끝나면 매물 쏟아지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었죠. 그런 상황에 또 그 서프라임 모기지 때문에 은행의 금리가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동안 부산이랑 대구가 떨어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투자자들이 서울 이젠 팔 수 있으니까, 양도세 중과 끝났으니까 그거 팔고 부산이나 대구로 내려갈 만한 그런 유인책이 있었습니다. 수도권만 또 대출 규제가 있었고 지방은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연속적으로 두들겨 맞다 보니까 심리가 팍 꺾이면서 오랫동안 하락장에 왔던 거예요. 그래서 2024년에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가지 요인만으로 시장이 꺾이기는 쉽지 않아요. 지금 이게 주식도 악재가 나와도 주식이 오르면 그 악재를 좋은 쪽으로 해석해버리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오르는 거야 라고. 마찬가지로 지금 부동산도요, 제가 봤을 때 분명 악재인 규제책인데 사람들이 좋은 쪽으로 해석해버려요. 그래서 집값이 더 올라버려요. 약간 그런 분위기거든요, 지금. 네. 근데 그래서 결국엔 심리가 문제인데, 그 심리가 몇 대를 두들겨 맞아야지만 한 번에, 그것도 동시에 그냥 간격을 얼마 안 두고 타다다다닥 때려야지만 심리가 좀 죽어요. 그게 가능성이 있는 게 2024년. 그때 2008년도에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LT가 그 시기쯤에 저기 대단지 거 아시죠? 거기가 입주 시작했단 말이에요. 똑같죠? 입주 시작하고 그 양도세 규제 풀리면서 그 매물 물량 나오고 이러면서 타다닥 하면서 두들겨 맞으니까 이게 엎어진 거거든요. 근데 지금 2024년에도 지금 벌써 몇 개가 충족돼 있죠. 입주 물량 있죠? 매물 풀리면서 그런 준비돼 있죠. 지금 사실 경기도 그렇게 좋지는 않은 상황이죠. 근데 2024년에 물론 금리가 올라갈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외부 경기 충격이 오면은 금리를 또 올려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대출 규제도 지방은 풀려 있는데 서울은 묶여 있는 것도 같죠. 물론 취득세가 지금 뭐 지방이든 뭐든 다 올라 있으니까 그거는 좀 그때와는 다른 분위기긴 한데, 어쨌든 좀 모양새가 비슷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두들겨 맞으면 그때쯤에 2008년처럼 좀 하락세가 올 수 있는 요인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뭐 하나 두 개 가지고는 판단하기가 쉽지 않고 복합적으로. 그렇게 여러 번 두들겨 맞기 때문에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셰프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3기 신도시 광역교통망 우선 확장 후 진행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2기 신도시도 교통 아직 안정화를 못 시킨 마당인데 3기 신도시부터 챙긴다고 하면 2기 신도시 표 다 떨어져 나가요. 지금 정권 하는 거 보시면 아시잖아요. 표심 따라 움직이는 건데 2기 신도시는 거의 입주를 다 했기 때문에 훨씬 표밭이 넓거든요. 근데 3기 신도시는 이제 입주를 하는 데죠. 그럼 여러분이 정치인이라면은 2기를 먼저 챙기시겠어요? 3기를 먼저 챙기시겠어요? 당연히 2기죠. 그래서 3기는 말뿐인 게 큽니다. 제가 봤을 때. 현실적으로 3기부터 먼저 교통을 넣고 공급을 하겠다? 그 소리는 한 15년 뒤에 3기 신도시 만들겠다는 소리랑 똑같아요. 입지는 좋은데, 3기. 입지 나쁘지 않죠. 이게 교통이 만들어지는데 도로 같은 경우는 한 7, 8년. 그리고 철도 같은 경우는 아무리 빨라야 한 8, 9년 걸려요. 그리고 보통 일반적으로 10년이 넘게 걸립니다. 12년, 13년. 계획이 나오고 나서 12년, 13년 뒤에 철도가 들어오거든요. 그거 만들어진 뒤에 3기 신도시를 공급하겠다? 그러면 15년 뒤에 3기 신도시를 공급하겠다는 소리인데 말이 안 돼요, 이거. 법인은 정말 사망 선고인가요? 상가 토지를 봐야 할지 이거 고민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법인으로 진짜 지금 주택을 하는 거는 사망 선고가 낮다고 보셔야 돼요. 보셔야 되고, 토지나 상가도 어쨌든 양도세에 있어서 메리트가 아직 토지나 상가는 있거든요. 그래도. 근데 물론 그게 얼마나 단타가 가능할지는 별개 얘기겠지만.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상가보다는
토지 쪽을 공부해 보시면 어떨까 싶기는 해요. 사실 토지 쪽을. 토지도 공부를 해야 되는 방향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많은 분들이 토지 공부하면 공법을 생각하시는데 공법을 기본적인 것만 알아도 다른 방식으로 투자할 수 있는 토지 투자 방법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배터리 다 됐다.